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와서요. 뭐, 날씨가 꾸리하네요. 그죠? 겨울에 눈이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오늘도 시작하는 SNS 마케팅 A to Z. 네. 부제는 SNS 예비 멘티 기업을 만들어보자. 네. 저는 박태준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단톡방에서 난리죠. 그 서울지회 콜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이제 사실 제가 서울지회 콜을 어떻게 받는지 좀 오늘 강의 듣는 분들한테 비밀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전문위원 단톡방에다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그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냐면 제가 2월 20일 날 종로에 있는 한 강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략 활용 전략 세미나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참가비는 15,000원인데 저렴한 거죠. 그런 세미나 치고는 그죠? 15,000원이고 거기는 250석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고 뭐 단체로 듣겠다는 분들 연락이 오시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한 200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200명 정도 강의가 들고 나면 아 이런 자금이 있구나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받아봐야겠다 라는 동기부여를 받는 분들이 생길 거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 신청서 주실 거고요. 그 상담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상담 신청서가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 서울지의 전문위원들한테 서울지의 콜로 돌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위원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콜을 많이 받을 수 있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콜을 받는 건 쉽지 않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고 특히 우리가 주로 컨설팅하고 있는 R&D라는 자금이 있고 그런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다. 이런 것을 강의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가 제일 관심 있죠.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스터키. 네. 놓치면 안 되는 그 추천 R&D 8선. 네. 우리 마스터키 8개잖아요. 저 예? 품절력 구해야지. 예. 그거를 갖다 하나하나 리뷰해드리면 아 저거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고 연락을 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협회장님이 우리 텔레그램 단톡방에다가 쪽지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잖아요. 가끔 새로운 과제가 나오면 드디어 2020년 소공인 무슨 과제가 나왔습니다. 이 과제는 얼마짜리 과제고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고 우리 협회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올려주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기업 대표님이 들으신다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업 대표님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대표님들 만나기 위해서 모임에 나가거나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나 뭐 B&A 같은 데 나가셔서 업체와 네트워킹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도 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교통비도 들고. 그래서 초기 투자가 어려우신 전문가들한테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SN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SNS라고 하는 건 뭐죠? 컴퓨터와 핸드폰만 있고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SNS고요. 제 강의 자료에 보면 사이트 그림이 보이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유튜브 이런 것도 다 SNS입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SNS 활용해서 정치자금 컨설턴트로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라. 예. 알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제가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우리, 블로그의 전문가인 조수천 위원님이 블로그에다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리다 보면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런 과제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업, 협회에서 하는 기업 R&D 역량진단, 무상 역량진단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그 융자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 릴레이 상담 신청서를 받죠. 그죠?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하면 무료 상품권을 주잖아요. 상품권을 갖고 릴레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상담 해주면서 무료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사실 그 업체의 니즈도 파악하고 업체한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서로 면담하는 시간, 면접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무료 상담 해주는 것만으로도 업체는 되게 고마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DB를 받아서 무료 상담 해드릴 테니까는 교육을 들어보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도 자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신청하면 협약 신청서가 들어오죠. 그러면 협회장님과 같이 해서 협약 심사를 받게 되죠. 협약 심사가 뭐 하는 거죠? 이 업체가 원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를 받는 방법은 멘티 기업 신청서를 보내거나 후불제 신청서를 보내시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죠? 심사를 통과하시면 협회와 협약을 하게 되는 거죠. 협회랑 협약을 하게 되고, 협약을 하게 되면 협회장님과 연결해서 코칭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코칭에 따라서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 보수, 협회발전 후원금이라는 걸 받고, 그게 2월 5일날 수당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기업 R&D로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깔때기, 이게 지금 일종의 깔때기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퍼널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을 많이 찾을수록 우리가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업체들을 만나서 열혈팬 축복님 어서오세요. 네. 많은 업체들을 찾아서 그 업체들과 무료 상담을 하는 것이 우리가 돈 버는 방법입니다. 상담을 많이 하면 돈을 버는데요. 상담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찾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죠. 제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상담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는 거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누구실까? 08번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모르겠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R&D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은 기업을 찾는 거예요. 많은 기업. 자금 조달이 필요한 많은 기업들. 이거를 찾는 방법이 일일이 사람 만나서, 업체 대표님 만나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한 번에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에 5명까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5명을 상담하려고 하면 5시간 정도 상담을 해야 할 거고, 이동거리 이거저거 하고 밥 먹는 걸 생각하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만날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강의할 수 있는 이 내용 바로 SNS를 활용합니다. 자, 이게 지난달에 강의할 때 제가 캡처를 하면인데요. 자, 우리 정신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역량진단 신청서, 이게 뭐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 리스트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박태준이죠. 박태준 전문위원 이름으로 온 상담 신청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꽉 찼죠. 예. 2019년도부터 이제 2020년까지 계속 상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왜? 자금을 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업체들이죠. 저희랑 협약하는 걸 떠나서 어떤 업체들이 자금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 신청하는 거고요. 여기에 써있는 업체 중에서 지금 저랑 협약한 업체들도 꽤 많죠. 지금 눈에 들어오는 업체 중에 도움이라는 회사가 협약을 했고요. 빅클리나 업체가 협약을 했고요. 네. 플레이버 식스가 협약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담을 많이 하면 협약이 나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약이 안 나와도 손해볼 게 없는 게, 협약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돈을 못 받을 업체잖아요. 그죠? 돈을 못 받을 업체는 협회에서 잘라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협회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업체만 끌고 오면 됩니다. 열심히 업체만 끌고 오면 협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만 걸러집니다. 그럼 좋은 조건의 업체가 걸러지면 그 업체들과 그 컨설팅을 진행해서 성공 보고서 받으시면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악기에 그렇게 많은 걸 하다 보니 저도 신청서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업체가 협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협약 그 심사를 받고 있고 탈락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죠? 협약 심사에 탈락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심사 받고 탈락받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과제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고 실제 월자분율을 내고 있는 멘티 기업들 많이 있는 전문위원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월자문료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 한 20개는 아니 한 10개 정도 넘는 것 같구나. 10개고 지금 오늘 또 신청서 하나 들어와서 로드맵을 작성하다 보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SNS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SNS 말은 지금 잘 몰라도 쓰고는 계실 거니까 SNS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SNS 마케팅을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성공 사례를 분석해 드릴 거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 SNS 마케팅 할 수 있는지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 플랫폼별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하우투를 알려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네. SNS가 뭘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그죠? 사회적 관계망 이렇게 얘기하죠. 한글로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관계망, 네. 온라인으로, 네. 특정한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죠? 동호회, 동문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잖아요. 그 커뮤니티도 온라인으로 옮겨놓으면 카페죠. 정심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정심이라는 카페. 정심이라는 카페는 뭐 하는 카페죠? 정책 자금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 관심자들이 모여있는, 정책 자금 실무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심들이 모여있는 카페죠. 그것도 일종의 SNS입니다. 만약에 정심일 카페가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문인 한 명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분이라면 대박이 났을 건데요. 저 협회에서 가끔 콜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정심일 카페를 통해서 콜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심일 카페 같은 게 여러 군데 있다면요. 우리는 콜이 넘쳐날 겁니다. 근데 지금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카페가 하나 있는 거고요. 저 협회에 있는 사무국에 있는 연구원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협회 SNS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는 것도 협회 사무국에서 하는 주요 일이죠. 신청서가 들어와야 하는 거죠. 신청서가 들어와야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SNS가 우리가 아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블로그, 모바일 블로그라는 네이버 포스트, 정실미와 같은 카페, 모바일 밴드 카페라고 하는 밴드, 네이버 밴드, 그리고 요즘은 단톡방을 많이 하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왜 되냐면 최근에는요, 기업체들이 카톡을 워낙에 쉽게 쓰다 보니 카톡 기반의 커뮤니티라고 해서 오픈 채팅방을 많이 운영하시죠. 예. 네. 서울제도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보통 1000여 개 정도의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채팅방이고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중소수출기업협회, 예,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모임이고요. 여기는 지금 유통을 주로 하지만 언제든지 제조업만 추가하면 R&D가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래서 제가 가끔 구매 조건 과제 공고가 나오면 여기다 미리 올리죠. 그러면 자기들 하겠다고 연락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상담 많이 하죠. 그리고 한수협이라고 해서 중소업에서 파생돼 나온 한국수출기업협회. 예. 거기서 지금 저한테 협약 신청해서 와서 심사받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죠. 그리고 세일즈팜이라고 하는 그 청주 지역의 그 제조업체 모임인데 여기는 소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네, 소공인 과제 같은 것들을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카페가 많이 있고요, 밴드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고 트위터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SNS인 제가 가장 애정하는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아프리카 TV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별풍장난님. 네. 이런 SNS가 있고요. 예.
SNS 마케팅이라는 거는 SNS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전문위원 단톡방에 올렸던 세미나 그 모집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2월 20일 날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15,000원 내고 오셔서 2시간 동안 강의 들으세요라고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 페이지를 제가 이용하는 SNS에 뿌리는 겁니다. 네. 제 페이스북과 제 인스타그램과 제 카카오 스토리와 제가 활동하는 단톡방에 뿌렸더니 참가자가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제가 공간을 너무 큰 걸 빌렸나 봐요. 공간을 250명 정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빌렸다 보니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요. 잘못하면 한 100석 정도밖에 안 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어젯밤에 소셜 네트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라오나즈라는 업체하고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라오나즈라는 업체는 그 이제 방문 하루가 회원이 10만 명 정도 되고 있는 페이스북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죠.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회사가 이제 모객하는 그 사람들의 그 참가비 있잖아요. 15,000원씩 곱해지는 그 참가비 일부를 쉐어하는 조건으로 제가 강의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공동 주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강생도 제 강의 듣는 거지만 그 발생한 수익을 갖다가 그 업체하고 쉐어하는 걸로 해서 제가 그쪽에 그 트래픽을 좀 이용하려고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은요, SNS를 활용해서 알리는 겁니다. 우리 정치자금을 알리고, 정치자금 컨설팅을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 모집하고, 가르치고, 주문받고, 판매하는 건데요. 제가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요. 예, 박상철 의원님 오셨습니까? 네. 지각하십니다, 지각. 저희 협회에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그 협회장님이 강의하는 그 교육과정에 수강생을 추천해도 돈을 벌 수 있죠. 추천 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추천 수당이 일반 전문위원들이 발생하는 게 40만 원, 이렇게 전 지회나 집으로 발생하는 게 60만 원 이렇게 발생합니다. 저는 서울 지회장이라서 그 전문위원들보다 20만 원 정도 더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협회 전문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꽤나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 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보험사들 보면 보통 법인 영업을 대출을 받아주고 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험의 문제가 뭐냐면,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되면, 보험을 통해서 수당을 받으신, 보험하신 분이 환수가 당해요. 환수를 당해서 처음에 큰 돈을 받고 큰 돈을 다시 토해내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그 업체를 케어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 예전엔 융자 같은 걸로 주로 하다가 요즘은 R&D로 많이 바꾸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뭐 보험인 만세, 뭐 보만세 같은 카페가 있는데 그런 카페들에다가 제가 저희 협회 교육생들 모집하는 글을 좀 올리고 한번 그걸 글을 좀 올 수 있겠습니까? 문의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급하고 할 생각이. 그래서 저희 협회 교육생이 많이 생기면 협회도 돈을 벌고 저도 돈을 벌겠죠. 여기에 보면 제가 뭘 활용했냐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교육생 모집하는 거잖아요. 교육생 모집하는 건데 SNS인 그 대표적인 SNS인 카페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카페를. 제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다면 그런 비용이 안 되겠지만 제 카페가 제가 없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 놓은 카페에다가 일정 비용을 추가 드리고 모집해서 제가 수익을 얻겠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제가 투자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일부 드리고 글을 올리고 모집이 되면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할 생각이 있는 거고요. 제가 제 세미나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제 시간 투자하고 제 노력을 투자하고 SNS 광고비를 투자하지만 광고비를 투자해서 한 분만 협약을 해도 전 충분히 그 수익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강의를 한다고 올렸더니 지금 지방에 계신 몇 분이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광주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서울지의 이름으로 제주도나 광주나 부산 이런 데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강의를 계속 합니다. 네. 강의는 제가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상담 신청서 받으시면 그 중에 협회장님이 필터링해서 여러분들이 자금받기 좋은 회사들을 골라주실 겁니다. 물론 그 협약 심사를 여러 번 받아보시면요. 협회장님이 어떤 걸 질문하는지 어떤 걸 확인하는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SNS 통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의 대표님들의 명함을 확보하는 겁니다. 명함. 네. 명함을 확보하죠. 그래서 제가 운전 중일 때나 이렇게 업체에서 상담하고서 연락이 오면 제가 지금 상담 중이니 명함 하나 보내주시면 상담 신청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딱 끊는 거죠. 그 나중에 명함을 확인하고 명함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역량진단 신청서 보내주는 걸로 저는 예비 멘티 기업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 신청서를 꼭 받은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제가 상담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혼자 받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최근 서울 지역 것들도 많이 받아서 서울 지역한테도 나눠드리고 있는 거죠.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면 그러면 어떤 툴이 있을까요? SNS를 활용할 수 있을? 그럼 왜 SNS 해야 할까요? 박선철 위원님. 우리는요. 제가 제주에서 연락이 오고 부산에서 연락이 왔지만 그 한 명의 대표님을 만나려고 전국으로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컴퓨터와 핸드폰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업 대표님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컨택할 제조업체를 못 찾겠어요. 그죠? 제조업 대표님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조업 대표라고 나를 광고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처를 보내고 메시지 보내는 게 SNS를 하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로 협회 전문위원이 딱 되시고 나면 제일 먼저 친구분들 협약하시죠. 친구분들. 그죠? 내가 알던 기업 대표님들, 내가 평소에 영업했던 대표님들을 찾아가서 그 이제 R&D 과제를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 저랑 같이 협약하시죠라고 하면 그동안 잘 살아오신 분들은 협약이 돼요. 그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 나로 인해서 약간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대표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가서 또 한다고 그러면 날 믿어줄까요?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대표님을 찾아요. 새로운 그동안 몰랐던 신규 대표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규 대표님. 저를 모르는 새로운 대표님을 찾기 위한 제일 좋은 툴이 바로 SNS입니다. 그리고 이 SNS에 올려놓으면요. 저는 잠을 자고 있고 저는 딴 걸 하고 있어도 SNS를 보는 사람들 계속 있어요. 제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SNS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SNS 하시면 되고요. 가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자로 상담 신청합니다. 명함을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지난밤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죠. 자고 있을 때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마케팅과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눈을 뜨고 여기저기 돌아가지 않아도 SNS는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이유가 동감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SNS 툴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SNS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아침에 박선철 위원님 전화하셨잖아요, 그죠? 블로그를 하고 계시고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콜이 꼭 들어온다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검색하시는데 블로그를 만드시는데 실제로 제가 방문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문자가 많아도 초딩 애들만 잔뜩 들어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책자금, 뭐 특별히 예를 들면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우리 페이지.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가 하고 싶은데 그 과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기업 대표님들이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구매조건부 과제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밑에 제 명함이나 연락처 아니면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넣어놓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방문자 수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인의 검색의 81%가 네이버 블로그인 거 아시죠? 물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구글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구글로 이동을 많이 하는 바람에 검색량의 55% 정도를 네이버에서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이버 검색 대상의 81%가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블로그나 지식을 검색하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우리가 올려놓으면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네이버가 구글의 힘을 알았는지 구글에서도 네이버가 블로그가 검색이 될 수 있게 해놨어요. 예전엔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하고 싶으면 네이버에서만 검색하세요라고 했지만 지금은 구글에서도 네이버 블로그 검색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여러분의 글은 언제 어디서나 검색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업 대표님들이 검색할 만한 내용의 키워드로 글을 쓰시기만 하면 돼요. 블로그로. 그러면 많든 적든 간에 콜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콜은 여러분들이 비싼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콜이 됩니다. 단 아까 박선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안 되는 업체한테 자꾸 연락한다. 그 얘기는 뭘까요? 블로그에 조건을 안 써놓은 거예요. 어떤 업체인지 쓰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 협회에 보면 이제 구글 폼을 이용해서 신청을 받는 랜딩 페이지 운영하는 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랜딩 페이지 만드시고요. 랜딩 페이지에 옵션을 적어서 신청한 업체가 법인인지 아닌지, 업종이 제조업인지 아닌지, IT인지 아닌지, 특화가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신청서가 들어와도 내가 아는지 하기 좋은 회사들만 골라서 상담하실 수 있죠. 물론 저처럼 왼손질을 갖춰지지 않은 회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돈이 되니까. 조건을 갖추는 건 다 돈이죠. 특허를 갖추는 것도 돈이고요. 연구소 만드는 것도 돈이고 벤처 확인도 다 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과제를 조금만 코칭하면 바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완성형 기업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거는 전문위원 분들의 그 취향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구글이 늘어나면서 가장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어플이 바로 유튜브라는 어플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려는 분 많이 계시죠. 제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TV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하는 강의는 사실 유튜브에 굳이 올릴 필요 없죠. 협회 전문위원들만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협회 전문위원들이 아니라 기업 대표님이 볼 만한 내용의 강의를 하신다면요. 그 자체가 영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전력비 절감 컨설팅 강의 하시는 분은 김동수 위원님 계시고요. 그죠? 특허 관련 지원 사업을 강의하시는 분 계시고 다양한 강의를 하시죠. 그분들이 왜 강의를 할까요? 시간이 채워야니까요? 아니요. 그 벌떡은 다 영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핸드폰으로 그냥 과제를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세요. 그냥. 그리고 영상 끝에다가 여러분의 연락처 하나씩만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콜이 들어옵니다. 왜? 영상을 지우지 않는 동안 안 넣는다면 계속 검색이 될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용하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페이스북을 쓰기도 하지만 페이스북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기업 대표님들이요. 너도 나도 페이스북에다 홈페이지 만들어요. 페이스북 안에 블로그 같은 서비스 하고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안에 그 네이버나 다른 카페 같은 기능하는 게 바로 페이스북 그룹이라는 기능이죠. 그 얘기 뭐냐면 기업체들이 요즘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하지만 페이스북 안에 홈페이지 대신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소통하기도 하죠.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회사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 거기에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대표가 누구고 그런 걸 다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SNS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기업체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그 기업의 대표는 좋아요를 누른다. 그게 뭐냐면 어떤 회사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가면 그 회사의 좋아요를 누를 사람 중에 하나는 그 회사의 대표다, 임원이다. 그 사람과 제가 친구를 맺으면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그 대표와 소통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답은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메시지 전달 충분했었고요. 대표님 이러이러한 과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상담 신청서를 보내는 것도 페이스북 메신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IT 기업들, 쇼핑몰 하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쇼핑몰 하는 기업들을 위한 쇼핑몰을 하는 기업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제품 사진 올려놓고 물건을 많이 파시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20, 30대 쇼핑몰 운영자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핑몰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많이 컨택하고 싶다고 하시면 인스타그램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네요. 뭐 이 사례는 계속 똑같으니까 하는 거니까 볼게요. 남해에 있는 조그만 여관이고 613 여관이라는 곳인데 잠깐만요. 전화가 계속 오네. 613 여관이라는 곳에서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홈페이지를 만든 거죠.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고 페이스북에 이제 광고를 올릴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광고비를 먹고 사는 회사다 보니 한 5,000원, 만원이면 충분히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0원, 만원씩 돌리고서 광고를 했더니 광고를 통해서 웹사이트, 자기네 홈페이지, 원래 있던 홈페이지 방문자는 10배가 늘었고 온라인 예약하는 사람도 3명에 3배가 늘었다는 거죠. 여관은요, 홈페이지 방문자가 늘고 예약하는 사람 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여관의 광고를 어디에 했을까요? 페이스북에 한 거죠. 만약 페이스북이 없었다면 공항 같은 데 해야 할 거예요. 비싼 공항 같은 데서 했어야 할 거고 뭐 여행지가 많은 곳에 광고를 해야겠죠. 남해에 오는 사람 찾아오기 힘들었을 텐데 페이스북에 저렴한 돈으로 광고를 했더니 이렇게 예약도 늘었고 방문자가 늘는 이런 효과를 봤다. 2만 원 정도 광고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콜이 한 서너 개씩 나와요. 2만 원 들여서 서너 개면 나쁘지 않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를 이제 볼보가 많이 이용을 했는데 유튜브는 동영상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보낼 수 있다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메신저, 카카오톡, 위챗 뭐 이런 것들이죠. 페이스북 메시지 단톡방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카카오톡 같은 위챗 같은 메신저의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요. 실시간으로 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키보딩 하는 거가 좀 문자 치는 게 좀 느린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 카카오톡도 PC 버전이 있고 위챗도 PC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통해서 치면 좀 더 빨리빨리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고요. 기업 대표님들이 만약에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카카오톡 아이디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디 통해서 할 수 있죠. 네, 뭡니까 이거는? 네, 오타인가요? 그 트위터라는 거는 이제 그냥 약간 메가폰 같은 기능이어서 우리 박선철 의원님 들을 만큼 다 나가버리셨네. 트위터는 이제 막 알리는 거죠. 근데 이 알리는 거는 트위터 팔로우라고 하죠.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시는 사람이 많은 경우만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책자금 컨설팅은 한국의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받으세요라고 하면요. 대박이 나겠죠. 왜요? 트럼프의 트위터는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아요. 몇 천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한 명만 얘기를 한번 글을 한번 딱 쓰면 그냥 KBS 9시 뉴스에 나오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파워를 갖는 게 바로 트위터인데요. 문제는 우리의 트위터 계정에는 팔로워가 10명도 없어요. 그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유명 팔로워한테 글을 쓰는 방법이 좋은데 유명 팔로워를 포함시켜서 글을 쓰게 되면 그 유명한 트위터에게 제 글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걸 RT라고 하죠. RT. 리트윗 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SNS 마케팅 하고 있을까요? 코테라는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민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코테라 한국기술개발협회 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채널 운영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때나 강의 들을 때 저희 사무 직원들 사진 찍잖아요. 그 사진이 바로 여기 다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오늘 강의는 무료 안 주는군요. 네. 저희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방송도 하고 있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회를 알리고 있고 이렇게 알리는 걸 통해서 협회로 콜이 들어오면 협회 전문위원들 중에 부킹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거를 협회한테만 의뢰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미디어를 갖고 운영해보자는 거예요. 왜냐? 큰 돈이 안 들이고 크게 시간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협회가 받는 만한 콜을 스스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그 지부나 지회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좀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대표님들을 많이 섭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처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SNS 플랫폼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블로그를 할 거야. 나는 페이스북을 할 거야. 나는 인스타그램 할 거야. 네, 일단 선택을 하시고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고요. 친구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하니까 프로필을 잘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인천지부의 박진우 전문위원님 보면 되게 사진 멋있게 찍어놨잖아요. 그죠? 박진우 위원님 오늘 생일인가요? 네. 생일 축하드려요, 박진우 위원님. 네. 일단은 프로필이 멋있어야지만 신뢰감이 가는 거니까 프로필 잘 만드시고 나서요. 제 컨설팅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친구 맺으시고 그런 그룹이 있으면 가입하세요. 특히 제가 가입하고 있는 데는 스타트업 관련 그 그룹이나 지벨리 관련 그룹, 여기 지벨리 여기 구로 가산이 이제 가깝잖아요. 그죠? 동선이 짧기 때문에 언제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까운 데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슨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도 뭐 우리 대구에 있는 황태욱 전문위원님이 대구 기업인들 모임 이런 데 그냥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거기서 강의하시면 되니까요. 거기서 알리시면 되거든요. 거기다 뭘 올리냐? 가입하고 나면 제가 정보 줘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상담이 들지 않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컨텐츠 올려야 하는데 여성 참여 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접수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하다 보면 선정되는 공고문 나오잖아요. 그러면 업체 이름을 가리고 제가 컨설팅한 업체가 이번에 1억 5천째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걸 알리는 그러면 저 사람과 일하면 돈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락이 오겠죠. 저는 작년에 여성 참여 과제 4개 선정 성공해가지고 그걸로 올해 영업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벤처 인증, 연구소 인증 같은 거 받으시면 인증서에서 업체 이름 가리고 올리세요. 그리고 우리 정혜원 박사님, 정혜원 연구원님 잘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무슨 각종 심사위원 자격증 따시잖아요. 심사위원 자격증 따시면 심사위원 인증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중기부 R&D 과제심사위원이 되셨어요. 그걸 알리셔야 합니다. 그 심사위원증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심사위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제 접수에 대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겠죠. 네. 얼마 전에 사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에서 어떤 업체에 상담을 했는데 어떤 여자 대표님인데 남편분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분을 데리고 왔는데 남편분이 과제 심사위원이더라고요. 과제 심사위원인데 과제 심사만 했지 과제를 어떻게 하면 받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이제 강의해드리고 나중에 제가 소개하는 업체가 있으면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인사하고 말았죠. 그냥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자료하시면 되고요. 알리다 보면 여러분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한테 직접 쪽지 보내고 신청서 보내서 만나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하죠? 잘 나온 사진이 필요합니다. 프로필 사진. 요즘 그 포토스튜디오 가시면 SNS용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잘 찍어주세요. 얼마 싸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홍대에서 프로필 사진인데 페이스북용 프로필 찍어달라고 했더니 한 장에 25,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표님들 연락처를 획득하는 거죠. 우리가 연락처 밖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 명함을 주는 거죠. 그러면 종이 명함을 줄 수 없으니까 SNS에서는 제 명함을 사진 찍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제 명함을 던지고 명함 하나 보내세요라고 주고받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상담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뭘 줘야 합니까? 역량진단 신청서, 릴레이 상담 신청서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문용 키트죠. 키트. 어떤 업체는 바로 상담을 계약을 아예 컨설팅 계약 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컨설팅 신청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안 주면 늦으면 시간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OJT 때 우리 협회장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노하우와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고로 당당하고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만만하게 갑의 위치에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는 SNS 선택하고 가입하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SNS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세요. 꾸준히.
우리 협회장님이 매일매일 만든 컨텐츠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수시로 컨텐츠 만들어주잖아요. 과제. 이런 과제 나왔다고. 제가 그래서 협회장님 올려주는 글을 갖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데 배포하면서 콜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협회장님 올린 거를 약간 윤문하게 고쳐서, 예. 협회장님 머리 그대로 올리게 되면 되게 힘들어하죠, 대표님. 그래서 제 글을 좀 고쳐서 예쁜 이미지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되게 협회장님 많이 주시니까 그 협회장을 하시고요. 제가 좋은 컨텐츠 아무리 올려도 제가 올리는 글을 봐줄 사람이 적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 수를 최대한 늘리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올린 글에 영향력을 가지려면, 영향력을 간다는 얘기 뭐냐면, 좋아요가 한 30개 이상 나오려면 친구 수를 한 2,000에서 3,000명 더 늘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친구 시청해야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가 먼저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먼저 선팔하면 그 사람 중에 몇 명이 저한테 마팔 해주는 걸로 친구 수를 늘리시고요. 팔로워가 있으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 대표님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댓글을 다시거나 메시지 보내는 걸 꾸준히 하시면서 소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SNS는 거미줄을 치는 거거든요. 거미줄 쳤고 거미줄에 잠자리가 걸리면 진동이 올 거 아니에요. 진동. 그죠? 우리 핸드폰 진동이 오잖아요. 그죠? 진동이 오면 바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저를 보시면 제가 이거 왜 캡처했냐면 박태준 제 아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타임라인 정보 친구 수를 보세요. 친구 수. 페이스북의 친구 수는 최대 5,000명. 네. 제가 기업 치어리더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든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개인의 페이스북 페이지 친구는 5,000명까지밖에 안 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을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만들려고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연예인들 페이스북, 방탄소년단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면요, 몇 천만 명이 가게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 한 10,000명만, 20,000명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글을 올리면 20,000명이 보는 거죠. 그죠? 저는 지금 글을 올리면 5,000명밖에 안 봐요. 아까워요. 제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거 협회장님이 써준 글이잖아요. 드디어 1년에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 창업성장 패키지 지원 사업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문 사진과 함께 제 명함을 같이 올렸죠. 관심 있는 대표님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들어오죠. 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을 오른쪽 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고요. 네. 왼쪽 거는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올리는 거는 약간 틀만 다져 꼭 올리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저기 페이스북에는 9명이 눌렀네. 그죠? 인스타그램은 1명이 눌렀고요. 그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누르면 저 사람한테 우리가 쪽지를 보내면 되는 거죠. 메시지를. 요거는 이제 그 왼쪽 거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 500명까지 친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를 제가 또 올렸고, 저도 간단한,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블로그에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는 제 명함도 넣지만 전화번호도 같이 넣어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벌써 이렇게 45분의 강의를 진행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 협회 쪽지로 붙여도 되고요.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면 됩니다. 예. 제 연락처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네.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 강의 들으시면 멘티 기업을 늘릴 수 있을 텐데 제 강의를 안 들으세요. 네. 뭔지 모르니까 안 듣는 거죠. 무조건 들으세요. 들으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뼈가 되고 살리는 강의가 평생 교육원 강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시고요. 이 강의 다음 달에 또 할 거니까요. 다음 달에 또 강의 보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이 아니라 세미나장에 오셔서 직접 들으시면 조금 더 팁이 되는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다른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